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745명이나 나오자 방역당국이 대유행 초기 단계라며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의 부인과 수행비서도 확진됐는데 이들 모두 어젯밤 서울의료원에 이송돼 격리 조치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우려 속에 부산시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지만 해운대엔 비석에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유흥주점발 확산으로 비상등이 켜진 광주시는 682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와대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빈말로 지나가듯 던져놓고 우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긴다며 청와대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 게이오 대학 병원에서 7시간 30분 동안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2달 만에 또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사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무려 197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조희로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4일 103명을 시작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지역 발생은 188명이며 서울 89명, 경기 67명, 인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63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과 광주는 각각 7명, 충남 3명, 대전과 충북 각 2명 등입니다.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사태를 통제하는 데에는 보름 정도가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확산세 통제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만 어제 12시 기준으로 70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오늘도 확진자 수는 3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로 보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증가하여 의료 시스템의 붕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걸릴 수 없다고 말해왔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어젯밤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 목사는 감염된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듯 의료원으로 가는 구급차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으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마스크를 내린 채 웃으며 통화를 합니다. 구급차에 올라타서도 마스크를 턱 끝에만 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전 목사는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 목사는 보건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고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해당 병원이 확진 사실을 서울시에 신고했습니다. 전 목사의 부인과 비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첫 확진자 발생 닷새 만인 어제 누적 300명을 훌쩍 넘기며 신천지 대구교회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국내 집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현재 교인 4천여 명 중 절반 정도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 비율이 16%를 넘었습니다. 나머지 2천여 명을 추가 검사할 경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광훈 목사가 참석했던 광복절 집회 영상을 보면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됩니다. 10여 분간 연설하는 동안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전 목사가 썼던 마이크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기까지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광복절 집회 연설 10여 분 동안 전광훈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손목에 감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 목사가 사용한 마이크를 다른 연설자 여러 명이 돌려쓰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연설을 차량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가는 동안 여러 사람과 악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2m 이내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 목사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목사는 지난 총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남은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오는 24일로 잡혀있는 다음 재판은 전 목사 본인이 법정에 나올 수 없는 만큼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보석 취소 여부 판단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서면 심리를 통해 보석을 취소한다 해도 확진 환자를 수용시설에 다시 가두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위법하다며 보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등록된 교인만 56만 명이 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속한 성가대는 예배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식 확진자 3명을 포함해 10명 넘게 추가 감염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은 총 3명입니다. 모두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 15일 확진됐는데 한 명은 이 교회 소속 성가대원입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과 주변 건물은 모두 문이 닫혀 있는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이곳 세계선교센터 건물 앞에도 보시는 것처럼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접촉자 10여 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역학조사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방역조치라든지 밀접자에 대한 조사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방역당국은 지난 9일 성가대 연습과 예배 과정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은 방역조치 강화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화 조치 이후에 마스크를 꼈고요. 성가대석이 이제 워낙 넓으니까 어쨌든 마스크 안 착용한 건 맞아요. 이 교회에 등록된 교인 수만 무려 56만 명. 세계 최대 규모 대형 교회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사흘 만에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온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런데도 해운대 해수욕장엔 어제 하루만 10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는데요. 현장의 안전 불감증도 여전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백사장으로 향하는 피서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서객이 더 많습니다. 마스크 젖으면 다시 쓰기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벗고 있어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도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하루 사이 피서객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긴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물놀이는 안 하고 있는데 가끔 보니까 저기 마스크 안 쓰신 분들도 있고 해서. 부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8명씩 발생한 데 이어 어제도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전수조사 때 음성 판정을 받은 부산 기계공고 학생 2명이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60대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하루하루가 두렵고 엄중합니다. 추가 확산 우려에 부산 지역 유치원과 학교도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광주에선 최대 유흥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제 7명에 이어 어제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뿐 아니라
방문자의 가족 3명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광주 최대 유흥가인 상무지구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인한 광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후 6시 기준 10명 추가됐습니다. 이틀 연속 이어진 확진 소식에 12일 이후 광주 유흥업소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인근 유흥업소 종사자 또는 방문자에서 방문자의 일가족 3명까지 확대됐는데 일가족을 제외한 이들이 다녀간 유흥주점만 모두 18곳에 달합니다. 추가 감염자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확진 소식 이후 이 일대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광주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고발하고 즉각 폐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확진자가 먼저 갔던데 18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폐쇄 조치를 유흥주점이라든가 클럽 같은데 저희가 682군데가 있거든요. 집합 금지를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심상찮은 확산세에도 방문 사실 공개를 꺼려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해 유흥업소 방문자의 익명검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일파만파로 퍼질 우려가 있고 방역당국의 말대로 2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오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우선 사랑제일교회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제일교회의 누적 확진자가 어젯밤까지 319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구 신천지 사태에 있어서 그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5,214명이었는데 어젯밤까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319명이었습니다. 무서운 건 확산 속도인데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에 누적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 지금은 증가세가 한 번 꺾이긴 했지만 신천지 사태 당시보다 그 속도가 빠릅니다. 277명이었던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도 벌써 넘어섰는데 걱정되는 건 감염 확산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만 2,000명 정도라 증가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증가세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자, 사랑제일교회 어떻게 이렇게 확 갑자기 퍼지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수는 4,000명 이상인데요. 이처럼 규모가 큰 데다가 정규 예배나 종교 소모임 또는 일부 신도는 숙식까지 함께하면서 감염이 일파만파로 커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열었다는 점도 방역당국이 급속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방역당국에 협조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 목사가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이 부정확해서 모든 교인을 찾아 격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교인은 700여 명으로 파악됐는데 교회 측이 방역당국에 제출한 명단에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지 5년이 지난 네.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10대 어린이의 연락처가 제출 때 어린이 가족이 방역당국에 그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명단이 제출됐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됐군요. 네, 이럴 경우에는 개인적인 네. 불편은 물론이고 방역에 혼선을 주는 이런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랑제일교회 지금 일단 우리가 서울 성북구 소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를 보면은 전국에 걸쳐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관련 확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확진 사례도 있었는데 관악구 교회는 대부분 관악구 인근으로 확산이 그쳤고 네네. 안양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춘천, 충남, 서산 등 네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을 하고 있죠. 신도가 교회를 선택할 때 담임 목사가 큰 요인을 차지하는데 네. 전 목사의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다 보니 전국에서 네. 찾아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감염 확산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더 큰데요. 코로나19 잠복기는 평균 5일에서 7일 정도로 알려졌는데 네. 집회가 지난 15일에 있었으니 20일 정도부터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거죠. 집회 참석자들이 증상이 없는 잠복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네. 자,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유행 이야기를 좀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3단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수도권과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죠. 네. 하지만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했는데요. 네. 결국 정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상황을 보고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면 3단계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네네. 물론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2단계에서 스포츠 행사가 무관중 경기였다면 3단계에서는 아예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바뀌고요.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네. 정부의 속마음은 아마 국민이 자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활 방역을 실천해 주길 바랄 겁니다. 네, 그렇군요. 2차 대유행. 자,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그 어떤 확산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차에서 3단계 이렇게 유행될 가능성이 큽니까? 네, 전 세계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하루에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미국, 인도, 브라질 등은 여전히 하루 확진자만 수만 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5일 세계 하루 확진자 수가 29만 4천 명을 네. 넘어 보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변종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변종까지. 네, 지난 10일엔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도 되지 않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3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네. 어제는 말레이시아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0배 강한 네. 그 변종이 발견됐다는 암울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네. 이처럼 대유행 조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활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손 세정제 수시로 사용해야 하고 네네. 외출 시 마스크는 이제 필수입니다. 네,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대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까지 계속된 더위에 시민들은 결국 야외로 나가 도심 속 피서에 나섰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밤을 잊은 더위에 시민들은 집 대신 공원을 찾았습니다. 늦은 밤이지만 시민들은 돗자리를 깔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치맥의 성지답게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친구랑 다 같이 치킨 먹기도 좋고 여기서 맥주 한잔 하면 딱 이제 뭔가 마음도 되게 놓아지잖아요. 텐트에서 잠을 청하고 이열치열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즐깁니다. 열대야 탓에 냉방이 잘 되는 마트도 인기 피서지. 아예 입김이 나오는 실내 아이스링크에서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장마 기간이 끝나고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힘들었는데 아이스링크장 찾아가지고 지금 너무 시원하고요. 어디 데려가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2월에 아이스크림에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대구는 밤에도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7일째, 포항도 10일째 이어졌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마저 없어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와 열대야는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9월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4차 추경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임시국회보다는 딜레마와 지지율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황재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황 기자. 네.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야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목사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사실은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 목사를 강하게 비판했다가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잃을 수 있고 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도층을 잃어서 현재 상승세인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 네.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통합당은 이 전광훈 목사의 실명이 들어간 당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를 않고 있고요. 네. 방역의 중요성만 강조했던 기존의 며칠 전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조금 어정쩡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전광훈 목사. 배준영 대변인이 논평하신 걸로 가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정도만 전광훈 목사를 좀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전직 의원뿐만 아니라 통합당 소속 현직 의원들도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점도 좀 곤혹스럽겠습니다. 네, 사실 통합당은 8.15 집회에 당 차원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직인 홍문표 의원이 참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홍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하러 10분 정도 들렀다라고 해명했지만 현 의원이 좀 왜 갔느냐 이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생각을 해보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선을 긋기도 또 대응 안 하기도 참 난처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런 점을 깊게 파고들고 있죠? 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선거에 나간 이 이낙연 후보도 광화문 집회를 대하는 태도와 전 목사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점을 보면 최근에 이 통합당의 좌클릭 행보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원식 의원도 이 통합당의 전략적 침묵은 태극기 세력을 비호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있었죠 최근에 통합당이. 자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은 전광훈 딜레마로 약간 멈칫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민주당이 계속 파고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3년 10개월 만에 이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차이가 좀 뒤집힌 모습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당은 이 전광훈 목사 건으로 중도층을 다시 끌어오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이 전 목사와 가까운 관계였다. 이런 점을 여당이 계속 강조하면서 지지율 방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다른 현안도 있지만 이 전광훈 목사 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불볕더위로 펄펄 끓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이 진화의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불에 해오리 바람이 결합된 해오리 불기 등 파이어네이도까지 발생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시커먼 연기는 무섭게 회오리치며 주위를 집어삼킵니다. 불길이 뜨거운 상승 기류를 만나면서 발생한 이른바 파이어네이도로 최대 시속이 96km에 달합니다. 미 기상청은 산불의 방향과 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에 파이어네이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서는 소방관들에겐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소방관들이 최대 시속 230km의 파이어네이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되면서 화재 진압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LA 지역에는 대형 산불이 동시에 3건이나 발생했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수백 건의 뇌우가 치면서 10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야생 들소가 방제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을 공격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미 소방당국은 40도를 넘는 폭염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돌풍으로 산불이 더욱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보통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집을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은데요. 담보가 없으니 떼일 염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 대출의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저금리가 만든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대출.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1.74%에서 3.76%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2.03%에서 4.27%와 비교해봤더니 최저, 최고금리 모두 더 낮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직장인은 2% 안팎의 신용대출금리가 적용돼 담보를 제공하고 빌리는 주담대보다 유리해진 겁니다.
보통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전세대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 최고금리는 오히려 신용대출이 더 낮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보통은 주담대를 더 권유했었죠. 고객에게 유리하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는, 저도 은행 생활하면서 처음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주담대 금리가 역전된 것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반영 속도 때문입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사상 최저인 연 0.5%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반영된 단기 채권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주담대 금리는 변동폭이 크지 않은 장기 채권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까지 낮아지자 집을 살 때 주담대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3조 7천억 원 늘어 2018년 10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국 신용대출도 조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신용대출 규제는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아이스하키 하면 거친 남성 스포츠란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 국내 남성 아이스하키 팀에 여성인 신소정 코치가 부임해 언젠가 감독까지 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힘껏 퍽을 치며 덩치가 산만한 남성 골리 선수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곧이어 비디오 촬영본을 보면서 꼼꼼하게 보완점을 알려줍니다. 국내 여성 최초로 남성 아이스하키 팀을 맡은 신소정 코치가 처음으로 훈련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성별이 다를 뿐이고 뭐 지도하는 방식이나 훈련하는 방법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흥분된 느낌으로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신 코치는 척박한 국내 여자 아이스하키를 개척한 선구자로 불립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8년간 국가대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주전 골리, 북미 여자 아이스하키팀 활약까지 이번엔 남성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코치님이 우리 구장 안에서 경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녀의 벽, 유리천장을 깬 신코치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캐나다에 갔었던 이유가 좀 다양한 코칭 경험을 쌓고 싶어서 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먼 날이지만 많이 코칭 경험을 쌓는다면 사실 감독으로서도 한번 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어느덧 우리 일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마스크. 한 뼘 남짓되는 이 마스크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남성의 얼굴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꽃으로 장식한 마스크를 쓴 거라고 합니다. 홍콩의 한 디자이너가 창의성을 더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입부분에 뚜껑이 달린 마스크, 지퍼가 달린 마스크, 홍콩 보안법을 풍자한 인형 눈이 잔뜩 붙은 마스크도 있습니다. 모두 일상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건데요. 마스크가 이젠 단순한 생필품을 넘어 작품이 되는 시대까지 왔네요.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판다는 평균 수명이 20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선 얼마 전 판다 한 마리가 38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시원한 과일이 가득 올라간 얼음 케이크에 큼직하게 38이라는 글자가 꽂혀 있고 판다 한 마리가 케이크를 향해 다가갑니다. 중국 충칭에 사는 38살의 세계 최고령 판다 신싱의 생일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무려 110살에서 140살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매해 건강검진도 하고 몸무게를 100kg 미만으로 유지하며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데요. 현재 이 동물원에는 신싱의 후손들까지 4대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신싱,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해주렴. 물놀이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죠. 포르투갈의 한 해안에선 70대 할아버지가 바다에 빠진 여성들을 구조했는데 독특한 직업으로 더 화제를 모았다네요. 구명조끼를 입은 여성들 뒤로 한 할아버지가 카약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카약을 타다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발견하고 할아버지가 헤엄쳐 다가가 구해준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포르투갈의 마르셀로 데 수자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휴가 첫날 포르투갈 남부의 한 해안가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다는데요. 인터뷰를 마치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휴가를 즐기러 가는 그의 뒷모습, 멋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밤잠 설치신 분들 있으시죠? 밤사이 곳곳에선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에서는 무려 22일째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의 기온이 27.6도, 대구와 강릉은 26.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에는 고스란히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에서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은 오늘 무려 38도, 강릉 36도, 대전과 전주는 35도, 서울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요, 몸으로 느끼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져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 오늘 수도권과 영서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겠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청주와 대전 35도, 안동도 3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